땅에도 무늬가 있다. 바람과 세월이 빚은 삶의 결. 그 자연의 무대 위에서 생은 피고 지고 땀을 흘린다. 오래된 것들에는 기억이 담겨 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시간의 자국을 자신의 몸에 새기듯 사람들은 수백 수천 년을 버텨낼 예술품을 만들어낸다. 훌륭한 예술품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과 그 시대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우리 미술사의 걸작들을 찾아가는 여정.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발견하게 될까? 지난해 가을 경복궁. 오랫동안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던 우리 미술사의 보물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해외 유명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6만 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잊고 있던 그 많은 보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미술관은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훌륭한 전시장이 된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영국 박물관.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까지 이 거대한 미술관에는 수많은 유물들과 유물만큼이나 다양한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기념비처럼 보관돼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000년 신설된 한국관이 있다.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문화재 250여 점이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과 만나는 곳. 그 중에서도 영국 박물관이 특별히 아낀다는 문화재. 고려시대에 제작된 나전 국당 초문 경합이다. (8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난 나무 상자 하나. 어느 한 구석도 빈틈이 없을 만큼 상자 전체가 국화와 넝쿨 무늬로 눈부시게 장식돼 있다. 불교 문화가 꽃피었던 고려시대, 불경을 담아두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상자다.
inlaid lacquer suture box is one of our star pieces. One, because it's in incredibly good condition and it has such wonderful inlaid mother of pearl on the box. And you can just see the craftsmanship of the Koryo artisans, and it really is one of the best pieces that we have. And it's only one of 8 pieces that still survive from that period. 전 세계에 단 9개만이 남아있는 고려 나전 경험. 중국 황후가 고려 왕실에 나전 경함의 제작을 요청해 올 정도로 고려 나전은 이미 당대부터 그 명성이 높았다. 한 중국 사신은 너무도 섬세하여 가히 귀하다는 찬사를 남겼다. 서금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시대가 중국에서 뭐 르네상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눈높이에서 와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자기네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못하다고 표현했겠죠. 근데 나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였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고려 나전의 아름다움.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문양 하나의 크기가 1cm를 넘는 것이 없고 작은 이파리는 2-3mm에 불과하다. 지극히 정교하고 그러면서도 우아한 세계다. 생기가 넘치는 통영의 어시장. 언니야 큰 놈 주래. 사철 해산물이 풍부한 이곳. 좋은 재료가 나는 곳에서 명품이 나는 것은 공예의 오랜 규칙이다. 통영은 수백 년 전부터 나전의 명산지였다. 통영 앞바다의 빠른 물살에서 자란 전복이 특히 영롱한 무늬를 품는다고 한다. 나전 칠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명의 숙련된 장인이 필요하다. 그중 섭회 장인은 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전복 껍데기를 종이장처럼 얇게 갈아서 숨어있던 색을 찾아낸다. 기계도 없던 수백 년 전에는 엄청난 인내와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때를 싹 뺏겨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딱 내리면 색깔이 제대로 색깔이 싹 살아납니다. 보통 0.25, 0.23, 최하가 되는 게 0.2가 돼야만이 그 두께를 만들어내 줘야만이 나전에서 쓰면은 아주 몇천 년이 가도 색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얇게. 비로소 색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나전의 빛깔은 아시다시피 무지개 빛이 나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과 빛의 세기에 따라서 똑같은 색이 일률적으로 나는 일반 색깔하고 다른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스펙트럼이 끊임없이 바뀌고 또 변화무쌍한 이 색에 대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색을 보고 빛깔이라고 표현할까 하고 그 의문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색이 아니라 이건 빛깔인 거예요. 무슨 색이라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나전의 영롱한 빛깔. 전복 껍데기를 갈고 또 갈아내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하는 나전의 그 깊은 빛깔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별히 여겨왔다. 나전은 삼국시대 이래 한 번도 그 전통의 문맥이 끊긴 적이 없는, 말하자면 한국인의 스테디셀러였다.
버려진 전복 껍데기로 천년이 가는 꽃을 피우는 일. 나전 칠기 중에서도 최고의 경지를 요하는 것이 경합니다. 단단히 짠 나무 상자에 오칠과 황토를 섞어 바르고 굵직한 삼배를 붙인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나무로 만든 상자가 상하지 않고 수백 년을 전해질 수 있었던 비밀이다. 하나의 경함이 완성되기까지는 손으로 잡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작의 수만 조각을 이어 붙여야 한다. 경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의 장인들도 3년을 꼬박 바친다. 이처럼 정교한 기술과 지극한 인내로 만들어진 것이 고려 나전 경함이다. 그걸 보면은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 깨보다 작은 티끌만한 것이 15만 개가 조각이 들어가야만이 그 경함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15만 개. 지난 2014년 국내에는 한 점도 없었던 고려 나전 경함이 비로소 귀향했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9번째 나전 경함을 민간단체가 구입해 기증한 것이다. 일본 교토에 있는 소장자의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처음 나전 경함을 꺼냈을 때 그 순간 떨리던 마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유물을 우리나라로 반드시 환수해 가야 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 최고의 경지라 칭송되었으나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잊혀졌던 보물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화려하고 정교하면서도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부분 가히 귀하다 상찬되었던 그 빛깔들이 여전히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일본은 굉장히 정교한 칠면 위에다가 금분이나 은분을 뿌리거나 금박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꾸며요. 그래서 귀한 재료를 썼으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들게 되겠죠. 근데 나전은 재료는 이거는 그냥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우리가 취하고 나서 버린 껍데기란 말이죠. 그 껍데기 안에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뭐 천연의 보석 같이 가공해낸 거죠. 본래부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지천으로 버려진 껍데기에 공을 들여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그 심성의 근저부터가 다르다. 한낱 껍데기라도 쪼개고 다듬어 질서를 부여하면 알맹이 못지않을 수 있다는 위대한 비밀을 그때 그 장인들은 일찌감치 터득했던 것 같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랬을 것이다. 명작이나 걸작이라 불리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의 가능성과 또 그 한계 속에서 태어난다.
화강암의 나라에서는 지극한 정성과 염원을 저 높고 단단한 바위에 새겼고 그것은 우리 산천의 표정이 되었다. 때로는 놀랍게도 그 표정이 다른 시대, 다른 세계에까지 공명하기도 한다. 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이 모이고 섞이는 땅, 미국. 미국 7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필라델피아 미술관. (2014년) 직원들이 특별전 준비에 한창이다. 조선 왕조의 역사와 예술을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 한국의 미술을 단독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인 만큼 준비도 조심스러웠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폭 8m, 높이가 12m에 달하는 화엄사 괴블럭. 해외에는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괴물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았고 조선미술대전은 이후 미국 곳곳에서 연달아 순회 전시를 이어갔다. 사실은 우리 미술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의 한국 전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인력이 투입되는 전시이기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시를 놓고 봤을 때 관람객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1991년 뉴욕의 경매장. 고려 불화 한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림은 내정가의 10배에 달하는 176만 달러에 낙찰됐다. 한국 고미술품 사상 최고가. 한국 미술의 가치가 새로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한 해 330만 명이 다녀가는 미국 최대의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지난 100년간 한국 미술을 수집해왔다. 한국 미술에 대한 미국 내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장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Smaller than this piece. Right. So I guess we should just make sure that we, part of the Centennial, Mike wrote a whole thing on the bulletin that just came out. 한국실에는 600점에 달하는 소장품 가운데 주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고려시대의 불화들. 특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아름답고 다른 미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섬세함과 그 엘레간트한 그런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을 그린 수월 관음도 지혜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 반가부자를 하고 있다. 발밑에는 키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는데 깨달음을 구하러 온 선제 동자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보면 고려불화의 명성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법의 위에 걸친 흰 망사가 얼마나 정교하고 투명하게 그려졌는지 살결과 법의 흰 망사가 동시에 드러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겹의 채색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놀랍게도 어느 한 부분 선이 겹치거나 뭉개진 곳이 없다. 여백을 남기지 않고 무늬를 가득 채우는 것도 고려불화의 특징.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작품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었다. When they were acquired, people thought they might be Japanese or Chinese. But now we're very pleased to discover that we have a great resource in these early Goryeo paintings that we didn't think we owned when they came into the collection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1978년 일본에서 기념비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그때까지 중국 불화인 줄 알았던 그림들이 고려 불화였음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우아한 조형성, 은은한 색채, 대부분 해외에 흩어져 있어 우리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명작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2009년) 일본에서 커다란 화물 하나가 들어왔다. 그 속에는 고국 땅에서 첫 전시를 하게 될 그림. 일본 가가미 진자가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월 관음도가 들어있었다. 700년 만에 우리 눈앞에 서게 된 고려시대 수월 관음도. 대여 보험료만 150억 원에 달했다. 복스러운 얼굴에 눈매와 입술이 매력적인 관음보살. 이 작품은 1310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언제 왜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160점의 고려 불화를 하나하나 찾아다녔다는 정우택 교수. 10여 년의 노력 끝에 고려 불화를 집대성한 화집을 출판했다. 이렇게 밀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그림이 우리 것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 외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는 어느 한 구석 소홀한 부분이 없는 완벽성이 고려 불화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15,000불도 비로자나불이 혼자 앉아있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 구석구석이 극도로 세밀하게 그려진 부처들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얼굴 크기가 5mm에 불과한 부처들도 있는데 그 표정들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 글씨 역시 여백 하나 없이 채워져 있다. 아미타불의 왼쪽 무릎 또한 압권이다. 국화 넝쿨 무늬가 빼곡이 그려져 있는데 꽃송이가 2.5cm에 불과한데도 어느 선 하나 중복되거나 대강 그린 것이 없다. 그 정도의 기술이라면은 테크닉만이 아니고 분명히 그거는 구도자의, 그 수행자의 그런 심적으로 그렸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전부 이제 불교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수행자의 그 마음이 늘 있었다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끝없이 기도하는 수행자의 마음.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고려 왕실의 화승들. 그러나 그들은 기교를 뽐내기 위해 그 기술을 쓴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들의 그림이 그토록 화려한 속에서도 보는 이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매혹하는 걸작은 한 세대의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한 마디 한 마디 키를 쌓아 올리는 대나무처럼 세대와 시대를 거쳐 완성된 기술과 예술성이 어느 한 시대에 문득 꽃피어진다. 참 잘도 만들었네. 그가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려 때 만들어진 은제 주전자다.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군.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수한 기술과 조형성과 기능성을 가진 이런 주전자가 있었나 할 정도로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대나무 형태로다가 굴곡을 지어졌는데 그것은 역학적으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광학적으로는 표면이 둥글게 이렇게 대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많이 했듯이 광택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은제 주전자 세트. 현재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1982년에 개관, 소장품이 1000여 점에 달하는 한국관. Look at all the little scrolling details. That is really intricate. 은주전자와 승반 세트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국보급 문화재.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최고 명작일 뿐 아니라 동시대,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최고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That a lot of people who come into this gallery absolutely see how unique Korean culture is, how exquisite some of the artwork is here. I think we're very fortunate. 형태는 환상적이고 기법은 더없이 정밀한 은주전자. 몸통에는 24개의 대나무가 둘러서 있는 모양에 면마다 무늬가 새겨져 있고 주전자의 입에서는 죽순이 솟아오르고 있다. The top is made to look like two lotus flowers, and then on top of that is a phoenix. And the artisan who made this must have been one of the finest silversmiths in Korea at that time period. 수백 년 전 장인들은 어떻게 그런 명작을 만들어냈을까? 우선 은을 녹이고
뜨거운 틀에 담아 굳힌다. 이 은판을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수십 송이의 연꽃이 솟아있는 주전자의 뚜껑 부분도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도송이 모양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이런 정지를 하면은 수천 번, 수만 번을 수만 번을 두드려 자연의 모양을 담아낸 고려 장인. 고려인의 그 기질이 이쪽에서 최고조로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예왕국의 명작이라 불리는 이 주전자는 어쩌면 당대뿐 아니라 그 수백 년 전부터의 두드림이 쌓여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여름 파리 한복판,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음악을 통해 뜨겁게 연결되고 있었다. 우리 문화가 프랑스에 알려진 지도 130년이 다 돼간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양미술관. 김해박물관의 한국관은 한불수교 얼마 뒤인 1893년에 개관되었다. 1,000점을 헤아리는 이곳 소장품 속에는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모이게 된 데는 한불 통상조약 직후 조선에 간 한 프랑스인의 활약이 있었다. 2년에 걸쳐 조선을 두루 여행하고 그 경험을 기행서로도 펴냈던 인물. 지리학자이자 민속학자였던 샤를르 바라다. Vara va avoir la possibilité d'acheter et même de voyager pour la première fois pour un occidental de Séoul à Busan. Il ne veut rien de chinois, rien de japonais, il veut simplement acheter ce qui, pour lui, est coréen. 비슷한 시기 프랑스 외교관 루이 마랭이 조선에서 구입했다는 김해박물관의 대표작. Vous avez le paravent de Kimondo, donc fin XVIIIe siècle. Donc c'est l'une des plus belles pièces du musée à mon sens et l'un des fleurons de la collection coréenne du musée également. Mais il est important. 총 8폭으로 이루어진 4개 풍속도병.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당대의 재미있는 풍속들을 병풍에 그려냈다. 아래쪽에는 조선의 걸출한 풍속화가 김홍도의 이름이 있다. Sont très précis. Vous avez même une scène de pique-nique où on voit ce que les uns et les autres sont en train de manger. Vous reconnaissez les plats sur la petite table. Il y a à la fois beaucoup d'élégance en fait, et en même temps beaucoup d'humour, d'inventivité, de création, même le détail. 한 폭 한 폭. 김홍도 자신이 살았던 18세기 조선 사회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처음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한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풍속화들이 되게 좀 작습니다. 크기 한 뭐 A4 용지만한 이런 화첩인데, 이 그림은 이제 80cm가 좀 넘는 또 큰 병풍이라는 점에 첫 번째 놀랐고, 이거는 그리고 채색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베풀어져서 그 조선 시대의 사회상을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참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가 풍속화의 그 명품을 보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조선 후기 거리의 풍경은 어땠을까? 서민들을 위한 놀이 집단이었던 사당패의 공연 모습은 오늘날과 얼마나 달랐을까? 한바탕 사당패 노름이 벌어졌다. 남사당들은 소고를 치고 여사당 하나가 구경하던 별감의 소매를 슬그머니 끌고 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여사당이 구경값을 재촉하며 부채를 내밀자 담뱃대를 문 구경꾼이 주머니를 뒤적거린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우리가 극적인 어떤 그 흥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당패의 이게 구경에 이제 재미에 빠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오른손으로 이제 그 소반에 이게 음식을 가득 담고 이게 상부로 산 그 소반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손으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이 다리를 건너는 이 여인의 이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좀 그 에로틱한 장면을 여기에 이제 이게 곁들여서 그 그림의 풍속화의 어떤 그 극적인 흥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8폭 둥근 달이 떠오른 겨울밤. 화토불을 가운데다 두고 남자들과 기생들이 둘러앉아 있다. 화토불 위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짐대를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한양의 이게 풍속인 이건 이제 난로회라는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뭔가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장면인데, 아마 지금도 그 외식을 하면 가장 그 제일 1순위로 손꼽히는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거가 이 그림을 보면 그 역사적인 그 유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갓을 쓰고 쭈그려 앉아 고기를 굽는 사람과 고기를 크게 한 입 먹고서 입을 오물거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생동감 넘친다. 가장 맨 밑에 장면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은 맨 밑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요 양반인데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이제 행복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 줘 하니까 이 등을 진 기생이 이 젓가락에 고기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먹여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폭에서는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던 양반 하나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어딘가를 훔쳐보고 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목화를 따고 있는 시골 여인의 뒷모습. 아낙네를 겼는지라는 선비의 못된 버릇을 슬며시 꼬집는 그림이다. 김홍도의 시대, 조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서민층이 성장하면서 타락한 양반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내가 이놈아, 내가 양반이다, 양반. 그래서 널 꼭 잡아 먹어야 되겠어. 제1폭 술 취한 판결에서는 태수의 행차 장면이 펼쳐진다. 여기에 핵심적인 장면은 이제 바로 맨 밑에 있는 장면이에요. 맨 밑에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 길거리의 그 이제 송사인데 두 사람이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두운 이런 표정이면서 또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심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제 그 표정을 보면은 그 큰 관심이 없어요. 가장 문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갓을 이렇게 이제 비껴 쓰고 있는데 김홍도 그림에서 갓을 비껴 썼다는 건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에는 좀 잘못된 그 판결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염려가 들 정도의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기생들을 거느리고 놀러 나가는 듯한 건한 양반 일행을 통해 김홍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상류계층, 지배계층의 뭐 잘못된 면을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렇게 그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2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는 이 장면들. 탁월한 재능으로 백성의 삶을 담아낸 김홍도의 그림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담겨 있다. 명작은 마음을 전한다. 서민의 일상이 담긴 소박하고 단순한 것. 곁에 두고 썼던 삶의 용품도 마음이 당기면 예술품이 된다.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흰 항아리 하나. 국보 제309호다. 그런데 깨끗해야 할 백자에 얼룩이 묻어있다. 얼룩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름 성분이 이 유약층 안쪽으로 배어 들어가서 속 안에서 번진 결과물입니다. 본래 달 항아리는 기름이나 장을 담는 데 쓰였다. 그 때문에 이런 얼룩이 생겼다. 하지만 달 항아리의 가치에는 이 결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하다.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완벽한 구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굽이 좁아서 좀 불안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겉에는 이 기름이 배어 나와서 얼룩도 생겼죠. 그래서 원래 목적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인들에게는 뭐 새로운 위로가 되는 작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조들이 품었던 이 관용과 포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런던 시내에 한국의 달 항아리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빚어진 그저 둥그런 항아리 앞에서 영국인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Very special beauty. It is a unique vessel. This moon jar, there's only 20 left and remaining in the whole world. So it's a very special piece. 조선의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전 세계 현대 도예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달 항아리에서는 이상하게 현대적인 미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It's absolutely stunning, and I think the thing that comes across most is that it feels very contemporary. It feels like it could have been made today. 영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자 달 항아리.
수평이 맞지 않는 비뚤어진 입에 상체는 풍만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홀쭉한, 그래서 완벽한 원이 아닌 이 다랑아리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조선에서부터 들고 온 이가 있었다. 버나드 리치. 그는 다랑아리를 들고 가면서 행복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영국 도예의 아버지 버나드 리치의 뜻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도자기를 배우는 이들에게는 성지순례의 장소로 여겨진다는 것. 버나드 리치의 공방에는 여전히 그의 도자 철학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 I learn a lot more about Eastern styles, Korean, Chinese, Japanese, all these different kind of ways of making, especially a lot of Korean, because it's such a strong kind of influence in this place. 버나드 리치는 인위적인 것, 지나치게 꾸민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현대 도예가 나아가야 할 길은 조선 도공의 길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발견한 한국 도예의 매력. Humility in the face of nature runs through Eastern art and philosophy, never forcing or disguising the natural qualities of ink, watercolor, or paper. I think he was very interested in Korean pottery when he was living in Japan and travelled to Korea, because I think he realised that really Korea was the bedrock of Eastern pottery. That's how he liked things not to be overwrought. He didn't want them to be too overworked and look mechanical. He didn't like the idea of things being made mechanically or looking mechanical either. He liked soft shapes, and like the Korean moon jar was probably his ideal beautiful pot. 모터가 발명되기 전 일정 크기 이상의 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달을 닮은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조선의 도공들은 커다란 왕사발 2개를 이어붙여 달항아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달항아리 한가운데에는 이어붙인 자국이 있다. 자연스러운 선맛이 그대로 남게 되는 달항아리. 영조와 정조 시대 왕실의 가마 한 곳에서만 만들어졌던 달항아리는 유백색의 깊은 빛깔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목각이나 뭐 딴 가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그림이나 이거는 자기가 그리던가 그거 작품 만들면 그거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에 집어넣어서 다시 거기서 안 나와주면은 그거는 깨버려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불의 심판을 꼭 한 번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고 난 뒤 마지막 순간은 자연의 이치에 온전히 맡긴다. 달항아리가 가진 이상하게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엄숙함은 이 불의 심판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른다.
국보 제310호. 여기저기 얼룩이 지고 배에는 이은 자국이 선명하다. 이게 좀 삐뚤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십 년 동안 감정을 했는데 그냥 첫 보면 알지. 왜냐하면 입에 똑같은 거 그건 아니야. 그건 가짜예요. 한 번만 손을 대면 매끈해질 수 있지만 탄생의 흔적을 그대로 남겼다. 저하고 대칭이 아니야. 그리고 삐뚤어졌어. 그래서 돌려보면은 봐요. 어때? 다르지? 전혀 달라. 전혀 돌려보면.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가지면 10개의 효과가 있어. 돌리면 다 모양이 다르니까. 아무런 색도 무늬도 없는 둥글고 흰 항아리. 그런데도 현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은 작품이라고 지켜세운다. 대체 저 항아리에 무엇이 오늘의 우리 마음을 건드린 것일까? 한국의 심성이 그 항아리에서 자라서 18세기의 심성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 관영하는 아름다움, 마음이 넓은 관영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아주 너그럽고 편안하고 미적인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게 뭐냐? 자연대로 하자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하자. 200년 전, 그것도 짧은 한 시기에만 생산되었던 조선의 달항아리는 전 세계 작가들에 의해 계속 재해석되고 있다. 달항아리에 담겨진 한국인의 심성 역시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 간절한 바람과 치열한 사유를 예술품 속에 담았던 선조들. 그들이 남겨준 걸작 속에는 마치 암호처럼 새겨진 한국인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수백 년을 면면히 이어져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